배터리 셀과 모듈, 팩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형태의 납축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배터리 구조는 제 방식이 들어갑니다. 이 셀들을 하나의 각 셀들을 작은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주면 훨씬 더 셀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전체 납축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외부 온도에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주 얇아도 상관없으나 깨지기 쉬운 거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거기다 전해줄 구조, 양극과 음극의 전해줄 구조, 양극과 음극의 소재, 양극과 음극의 부분 이런 부분에도 전기차처럼 똑같이 돼 있다면 제 방식에 이런 구조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질 통로에 이런 식으로 하수도관처럼 이렇게 통로를 이게 너무 볼로 가면 중간에 걸리니까 스무스하게 압축하면서 이게 일종의 매듭 구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전해질 구조를 전해질 통로 구조를 만들고요. 숫자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양극재, 음극재에도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용 모든 형태의 배터리 파워뱅크가 됐든 배터리 셀 부분으로 들어갔던 배터리 셀 모듈 팩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구조가 다 들어가 모든 셀 부분에 이 구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간다. 이런 구조가 들어가면 양극재, 음극재에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전해질을 흐르는 통로를 만들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방전도 잘 안 됩니다. 방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이거는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떻게 간단한 아이디어면서도 굉장히 특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모르면 모릅니다. 이게 이거를 모든 형태의 납축 전지와 모든 배터리 셀을 케이스를 만들어서 해줘라. 그러면 효율이 높아진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 그리고 모든 종류의 납축 배터리도 직렬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병렬 방식도 따로 만들어놔. 그러면 쓰일 때가 있다. 모든 배터리 셀 부분도 직렬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평렬 방식으로도 따로 만들었다.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공급을 해줄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 양을 그렇죠. 전선을 공급을 해갖고 선풍기, 강중약 여러 가듯이 전류양을 많이 흐르게 하거나 중간에 흐르게 이렇게 하거나 해가지고 스위치 구조로 하도 되고요. 그래서 전류양을 통제해서 뽑아내서 이것도 다 쓰일 때가 있다는 이런 구조를 선택하시면 제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에다가 약간 한번 케이스를 한 번 더 이중으로 줌으로써 거기 안에는 납축 전지가 됐든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유력을 발휘한다. 파워뱅크에도 마찬가지고요. 파워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셀 부분에도 케이스를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유력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게 된다. 그다음 직렬 말고 병렬식으로 주기도 하고 전선의 굵기를 통제해 가지고 강중약으로 전류량을 결정할 수도 있다. 쓰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해질 구조의 통로 구조를 만들어주고 양극전극제 통로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 배터리의 성능이 이 간단한 구조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라는 것은 납축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배터리, 전해질 구조의 화학 배터리에게는 제 기술 구조가 다 들어갑니다. 간단한 방식이지만 획기적인 속도의 증가와 방전도 잘 안 되고 효율이 엄청 높아지고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의 배터리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해갖고 서로 이제 격벽 처리 안에 그 안에 또 적벽 처리해서 외부 충격에 보다도 튼튼한 구조를 만든다. 이것이 제 전기차의 아이디어고 수소를 직접 태워서 가는 부분에 수소 탱크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수소가스 노출을 해결해 준다. 또는 수소를 전기로 발전시켜 가지고 구동하는 경우에도 수소 탱크를 여러 개로 격벽 처리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을 해결해 준다.
수소를 직접 태워서 가는 거. 지금도 가스차 있죠. 수소를 직접 태우거나 휘발유를 직접 태워서 가는, 저는 경유를 직접 태워서 가는 경우에는 그렇죠. 온도를,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뭐 산소를 추가로 투입 없이 해도 이것은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굉장히 지금보다는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추력도 강해질 것이다. 이 온도를 높여주는 거 하나만으로, 여기다 더해서 산소를 산소 액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격벽 처리해 가지고 외부 충격을 보호하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으면 더 좋다. 수소 산소 온도를 높여준지 하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 효율이 되게,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드론 구조에도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도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나고 추력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료 노즐을 전기양을 통제를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시다. 변속기 없애버리고 수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다. 화목난로에다가 펠릿을 많이 적게 집어넣는데 엄청나게 화력이 세는 건 없어요. 양만큼, 그렇죠, 화력이 세지는 거죠. 그처럼 수소양을 통제를 하면 이만큼 화력이 이렇게 강중량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의 구조입니다. 이건 드론과 모든 배, 이렇게 연소 구조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과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전기양을 통해서 회전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변속기 없이 비행차라든지 드론, 보트, 배, 모든 형태의 선풍기, 가전제품, 모든 로봇, 산업기계, 동작하는 모든 기계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비, 동작하는 모든 기계에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땅을 파는 이렇게 차감기에도, 그렇죠, 강중약이 없죠. 이 강중약이 다 들어갑니다. 차감기에도 강중약을 할 수 있고, 선풍기에도 강중약을 이것을 넣을 수 있고, 온풍기, 뭐나 아니면 에어컨 이런 것도 강중약이 되고, 모든 형태의 다른 방식으로 강중약을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강중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죠. 모든 산업 제품이 이런 전기선을 통해서 강중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의 드론축 오른쪽 왼쪽이다 그러면 프로펠러식이다 있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펠러식의 회전은 낮게 만들고 이쪽을 높게 만들어주면 강중량이 된다고 치고, 이쪽으로 기울겠죠. 이쪽을 강하게 만들면 이쪽을 기울겠죠. 한쪽에 오른쪽, 우리 인체도 오른쪽에 힘을 좀 오른쪽 하고 오른쪽 힘을 가져.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어요. 또는 그것에 프로펠러기를 각도를 조절해 주거나, 뒤에 이제 사선 구조로, 제 방식 특유의 사선 구조로 발전, 이렇게 프로펠러다 연소 방식으로 하면 사선 구조로 내뿜어줌으로써 그것을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양력 앞으로 나가는 추력 구조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서 만들어 올리시고 왼쪽 오른쪽 아래 위 해가지고 비행체의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어떤 비행체의 어떤 무게 중심을 따로 만들어서 그 무게 중심을 왔다 갔다 이렇게 좌우로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아래로 기우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배터리에도 강중량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차감기에도 강중량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기 구조로 강중량을 만들어서 기어 없이 그냥 움직이고, 이렇게 전동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되는 건 없어요. 산업기계는 다 이 기술 구조, 전기양을 통제해서 로봇 기술 구조가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죠.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히터기도 역시 전기양을 통제해서 강중량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건 다 돼요. 모든 것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양수기 같은 것도, 진공청소기도 강중량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방식이 다 강중량을 통해서 이렇게 연료량을 통제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전을 할 때요. 충전을 할 때 하나로 잭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데, 이론적으로 전선 구조, 충전 구조를 하나, 둘, 세 개를 더 만들어서 거기에 과열되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걸어서 충전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한 배터리다 그러면 안에 이런 것을 꼽는 것을 3개 정도, 2개 정도 늘려가지고 양을 빨리 추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이 배터리에서 한 개만 꽂아서 그쪽 통로를 이제 출구를 한 군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군데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구조를 지금 2군데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좀 늘려가지고 거기도 꽂아주면 이런 하나의 방식에서 똑같이 이 안에서 과열되지만 않게끔 이게 또 통로의 도로라고 치면 도로망을 넓혀주는 거죠. 2개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도로망을 안에다 넓혀주는 구조. 그래서 2개나 3개를 한꺼번에 해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간단한 아이디어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제가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기차 충전을 할 때 플러그를 여러 개로 해라. 전기차 배터리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것마다 플러그를 빼가지고 주유소에서 플러그를 5개나 6개를 한꺼번에 해지 뭐하러 하나의 배터리를 크게 해서 하나로 하느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있어서 중간에 뭐 컨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 슈퍼 카패시터 같은 제 방식은 이제 제가 쓰죠. 이게 서로 두께가 틀린 그 금속 구조를 여러 개 결합해 놓으면 그게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입자 굵기를 대중소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수없이 그것을 배치해 가지고 금속 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노 형태로도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금속 소재를 만들어서 이런 금속 판으로 결합으로 만들어 놓고 몇 개를 셀 결합하듯이 몇 개를 결합하듯이 절연평을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이게 자체가 그렇죠. 콘덴서 겸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배터리를 제안했었거든요. 이걸과 같이 결합해도 되고 화학 배터리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이 결합해도 상관없다. 일시적으로 저장 능력이 좋으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저장을 해놓고 여기다가 그런 슈퍼 카패시터 이런 금속 배터리가 됐든 금속 콘덴서가 됐든 몇 개를 배치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해놓고 거기서 천천히 달리면서 이렇게 각 전체 배터리에다가 충전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럼 충전 시간이 엄청 짧아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탱크를 갖다가 태워서 간다. 그럼 탱크가 하나밖에 주입구원. 그럼 수소 탱크가 이론적으로 4개나 5개면 그래 각각 거기다가 꽂아 넣어가지고 놓으면 빠르게 충전이 돼. 그러나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그것도 금방 충전이 되니까. 충전이 느린 것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가 슈퍼 콘덴서 카패시터를 등장을 시켜서 결합을 시킨 상태로 전기차를 만들어 충전 시간을 빠르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내 자동차 달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충전시키면 된다라고 일단은 그냥 금속 배터리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가 강력하니까 이게 비싸잖아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학 배터리가 일단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많이 배치해가지고 하고 침수 같은 거에 대비해서 완전히 딱 차폐할 수 있는 전기를 끊어갖고 달라갈 수 있는 구조에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다. 어차피 지금 있는 전기 배터리도 잘만 불나더라. 그러면 지금 있는 전기 배터리도 이제 제 방식으로 이렇게 서너 전해질했다가 이런 하수도관처럼 이런 식으로 통로 구조를 만들어 이게 일종의 매듭 구조예요. 너무 볼록하면 걸리니까 스무스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걸 전해질에 넣어주고 양극 공급제에도 넣어주고 모든 배터리에는 이게 다 들어. 납축 배터리가 됐든 모든 형태 배터리 셀 구조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게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파워뱅크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납축전지가 됐든 외장에 케이스를 하나 더 줘라. 추위에 방전되지 않게끔 하는 거 좀 배터리 효율이 높아지는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 방식으로 인해서 또 그 안에는 공기층이 이중 케이스니까 공기층이 좀 중간에 좀 있어요. 깨지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뚜껑까지 여름에는 좀 곤란하겠지만 겨울에는 뚜껑까지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각 셀 하나하나를 케이스를 아주 얇은 거라도 좋으니까 만들어줘라. 그러면 위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 말씀이죠. 모든 배터리에 직렬 방식만 아니라 병렬 방식도 만들어 다 쓸 때가 있다. 또는 전선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강중량으로 만들어놔라. 그러면 전기를 많이 뽑았을 때는 많이 뽑아 쓰고 적게 뽑았을 때 병렬로 뽑았을 때는 병렬로 뽑아 쓰고 직렬로 뽑았을 때 그래서 전지 배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